자, 오늘은 그 대망의 4월 14일 한미 동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었고요. 오늘 우리 옵션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낮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 밤에는 미국 옵션 만기. 정말 보기 드문 날입니다. 원래는 미국은 셋째 금요일이고 우리는 둘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날 겹치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불가능까지는 아니고 거의 보기가 드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 마침 휴장이다 보니 오늘 땡겨서 옵션 만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파생시장 두 국가가 만기이기 때문에 거의 옵션 만기 포지션 싸움에만 돈들이 집중이 되는 날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4월 옵션 만기 포지션이 이전부터 워낙 하방이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전에 앞서서 많이 밀렸던 거고요. 물론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수많은 시장 악재들이 쌓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베팅을 하방으로 어, 했으니 최근까지 내려앉은 거고, 또 반대로 옵션 베팅을 하방으로 강하게 내렸으니 악재만 두드러진 거고, 뭐 사실 뭐 어느 게 먼저냐라고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 하락장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재료가 반영이 다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옵션 만기가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더욱더 중요했던 거고요. 이목이 그만큼 집중되니까. 그런 만큼 오늘 보기 드물게 또 치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357.5 자리 싸움 끝냈고, 오늘 그대로 그 전후로 가다가 끝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 200이 357.5를 전후로 치열한 접전을 오늘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끝까지 어느 방향으로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치열했고요. 어, 콜자리든 풋자리든 모두가 가능한 5대5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미세하게 357.38로 코스피 200이 끝나는 그런 미세한 풋옵션 승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큰 재미는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치열했고요. 치열한 만큼 싸우고 있는 만큼 오늘 종목들은 그래도 넥스트 플레이 다음을 위해서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자리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파동이 더 나왔다면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급락 종목이 물론 그 개별적으로 뭐 오늘 ADM 코리아 같은 게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야 될 종목에 한해서는 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종목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4월 14일까지는 관망의 의견을 더 많이 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내일 좀 애매해요. 내일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홍콩 뭐 다 휴장이라서 내일도 사실상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 지독히 하락 포지션을 만들었던 4월 옵션물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위클리 옵션과 5월물로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6월 선물이 중요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뭐 활발한 거래를 더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보다는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만회를 하려고 무언가 부지런히 할 거예요.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오늘도 밑에 사전에 만들어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둔 풋옵션을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다 휴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토탈 약 700억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승리를 했는데 외국인들 부지런히 만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한 상태니까 기업들의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낮은 상태, 코스피 코스닥 현물 비중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급락했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14년 만에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이니까 들어올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선물을 매집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게 선점을 해야 나중에 6월 달에 옵션으로 망가졌던 거 해지를 해서 다 커버를 할 거 아닙니까? 더 큰 시장이니까 선물 만기 때는 그렇게 부지런히 할 거고, 또 현물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것도 더 늦기 전에 상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즉 쇼커버링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트로이카, 어제부터 시작한 트로이카 섹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조선 중공업 해양 쪽,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이제 무역 쪽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LX 인터내셔널 등등 이런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트로이카 섹터의 외국인들이 기존에 했던 공매도를 상환하고 다시 싸게 선점하면서 이끌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 4월 바닥에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 시기에 트로이카 섹터의 대형 매집을 동반한 장기 상승이 있었죠. 1년 정도에. 그때처럼은 아니어도 어쨌든 일단 최소한 그런 종목들의 공매도 상환이 일단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은 공매도가 그동안 너무 누적이 됐었어요.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도 그냥 공매도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엔 밑에서 사들여서 상환을 시켜야지 확정을 짓는 거니까 수익이. 상환을 안 시키고 있다가 시장이 다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또 공매도도 무제한 손실 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밑으로는 한계가 있어도 위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번 4월 큰 가스가 7달러가 넘었는데 가스주들은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거예요? 옵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를 좀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만기에 357.5에서 싸움이 왔다 갔다 치열하고 콜인지 풋인지 알 수 없게 뭐 그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쨌든 풋 우세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뻔하게 선물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게 어제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죠. 어제 1조 원 가까이 사다가 마지막에 쭉 줄어들면서 5천억으로 끝났잖아요. 그 연속적으로 오늘 3천억 정도를 더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 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밑으로 옵션을 잔뜩 해놨는데 사면은 그거 자기들이 다 자기 무덤 파는 거였으니까 오늘은 만긴 날에는 팔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일단 포인트인데,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는 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였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삼성전자를 팔아야만 외국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았고, 그 마지막에 100원 움직이면서 자리를 밑으로 깐 거예요. 1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늘까지는 팔 확률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접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미 보유 비중이 51.3%까지 떨어져 있고, 외국인들은 51.1 정도가 되면은 강력 매수 시그널이 잡히는데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옵션 때문에 사지 못했던 삼성전자를 이제 앞으로 내일은 모르겠고 다음 주부터는 사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승폭이 조절이 될 거예요.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팔아주면 빨리 끌어올려질 거고, 그러지 않고 개인들도
같이 뭐 매수에 가담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승폭이 제한될 거고, 어쨌든 코스피에 직격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삼성전자가 7만 한 1, 2천 원, 2, 3천 원까지는 회복이 되어야 코스피가 지금 필요한 만큼 추세 돌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조건은 이제 만들어졌고,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좀 더 외면해서 51.1까지 끌고 내려간다면 5월 옵션물이 정말 안 좋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일이 4월보다는 발생할 확률이 일단 낮은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5월달 포지션이 좀 어느 정도 보이면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4월처럼 이렇게 하방이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5월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약화가 되거나 휴전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에서도 많이 벗어나서 이제 리오프닝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간다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완전 폭등했던 인플레이션도 좀 진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반등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월은 4월보다는 그 정도로 우려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서서히 이제 어떻게 싸게 매집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고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금 4월달에 손실봤던 거 6월, 5월, 6월에 커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종목들은 어제 조선중공업 해양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오늘 무역주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다음에 철강 쪽 오늘 강세였죠. 뭐 그런 상태로 트로이카들에게 서서히 들어오는 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긴 터널이 다 끝나가는, 큰 변수만 없다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뭐 개별 이슈들이 조금 많은데, 개별 종목들 은 개별 이슈를 판단하면서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 순환 장세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 좀 거기에 따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와서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을 수 있어요. 이번 달 전후가. 네. 가스가 7달러가 넘었는데 뭐 가스주들은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거냐고요? 미리 가스가 추세가 올라갈 것, 전쟁 때문에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당 섹터에서 많이 크게 올라갔었죠. 주식은 항상 앞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예전에 다 그 가능성으로 다 움직였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예상 범위를 더 벗어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현재 주가와 연관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는 지금 전쟁이 좀 중단이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휴전으로 가고 하면은 다 진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앞서서 생각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예. 앞으로 지금은 현재는 올라가도 한 몇 개월 뒤에는 다시 원자재 가격들이 뭐 가스 포함한 그런 가격들이 좀 진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원위치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주식은 먼저 앞서서 생각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 옵션 357.5 싸움 보면서 관망을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일부 아시아장만 개장을 하는 상태이니까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거래 줄어든 채 붉은 모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기원해 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에서 공부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카톡으로 유종구 검색해가지고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클릭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8시 반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